지금처럼 연애하듯 신혼생활하고 30대 후반이나 40살 되면 그때 애기 낳고 싶다고. 직장에 육아휴직 내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그리고 임신 스트레스도 좀 그래. 혼자 육아하려면 힘든데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육아를 하면 좀 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 뭐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네.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를 낳기도 기르기도 힘들어하는 부모를 위해 지역에서 돌봄 공동체를 구성해서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 돌봄 품앗이로 육아 부담을 덜고 양육 정보도 공유하는 공동 육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 가족센터 센터장 함희용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1인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영모 정책지원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 돌봄 교실 관련된 연구를 했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아동 돌봄 분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자녀가 있으실 텐데요. 자녀 키우시면서 어떤 점이 특히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또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거나 또는 긴급하게 학교에 갈 일이 있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맞나라는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친정 부모님이 실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친정 근처로 가까이 이사를 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서 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좀 듣기에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아이를 가질 때부터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일단 앞서죠. 네. 애가 반갑기도 하지만 엄청 두렵습니다. 앞으로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부모로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재난의 상황이 연속이 됩니다. 재난 상황. 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차라리 이런 것들을 배웠더라면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이제 고민이 들어가면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누가 미리 알려주고 교육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부딪혀 보면서 키우면서 배워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또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같이 공동 육아를 통해서 좀 힘을 얻고 정보도 공유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지만 자녀 양육 또한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육아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한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왔어? 자기야 나왔어. 일찍 왔네? 자기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자기도 참. 얼른 씻고 쉬어. 내가 저녁 차려줄게. 역시 우리 남편밖에 없어. 그래 그럼 나 씻고 나 쉬고 있을게. 저녁 맛있게 차려줘. 응. 오늘의 주인공은 서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신혼 3개월 차. 콩깍지 단단히 씌운 부부입니다. 이 영롱한 눈. 이 미끄럼틀 같은 콧대. 이 입술 천재. 엄청 예쁘겠다, 우리 애기. 뭐? 또 애기 타령이야?
여보야, 우리 애기 낳자. 응? 내가 말했잖아. 난 지금처럼 연애하듯 신혼생활하고 30대 후반이나 40살 되면 그때 애기 낳고 싶다고. 우리 회사 여직원들이 그랬는데 20대 때 애를 낳으면 애기들이 뛰어다니고 30대는 걸어다니고 40대는 기어다닌대. 하루라도 나이 어릴 때 낳아야 좋대. 아 맞다. 나 보고서 써야 되는데? 깜빡했다. 아, 자기야 어디 도망가. 자기야. 바깥에선 계절이 바뀌건 낙엽이 지건 이 집안에선 알콩달콩 깨소금 볶는 냄새만 납니다. 나 원래 외동으로 자랐잖아. 그래서 자기랑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아. 나도 여보가 있어서 너무 좋아. 아, 근데 여기에 아기까지 있었으면 진짜 완벽한데. 나도 아이 낳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직장에 육아휴직 내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그리고 임신 스트레스도 좀 그래. 임신 스트레스 시달리면 아이 성격 나빠진다. 자기, 우리 아이가 성격 나빠지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고 우리처럼 맞벌이하면 유연근무제 활용해도 최소 5시 정도까지는 어디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 아, 우리 어머님 있잖아. 우리 어머니한테 봐달라면 되지. 진짜? 시부모님이 봐주신대? 외동이로 외롭게 자라서 다둥이를 갖는 게 꿈인 새신랑. 부모님께 SOS를 청합니다. 오, 동창회 갔어? 근데 뭐 할 말 있냐? 아니, 아버지 우리 애기 낳으면 이쁘겠죠?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근데 왜? 애기 낳게? 네. 그럼 우리 애기 낳으면은 엄마가 키워주시겠죠? 뭐? 니네 새끼는 니네가 키워야지. 너 왜 우리 집사람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야야, 우린 너 키운 걸로 할 일을 다 했어. 너 하여튼 우리 집사람 고생시키기만 해봐. 아버지. 됐어 임마.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자. 몰라? 아버지. 자식이 참나. 믿는 도끼에 단단히 발등 찍혔네요. 이를 어쩌죠? 결국 다둥이의 꿈, 아니 먼저 하나라도 낳자는 꿈은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놔야겠다고 결심한 새신랑. 읍소 작전에 들어갑니다. 아, 자기야. 나 진짜 애기 잘 돌볼게. 응? 그래. 자기가 잘 봐준다고 쳐. 근데 키우는 건 다른 문제잖아. 나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인데 뭘 알아야 키우지. 이런 걸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 묘안을 짜내야 하는데요. 안 되겠어. 계획을 세워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자기야, 빨리 와봐. 빨리. 이런 데가 있었네. 왜 그러는데? 이거 봐봐. 이런 게 있었네. 뭔데 그래? 여기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여기서 같이 뭐 애기 돌봐준다고 그런다네.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육아도 이제 공동육아 시대인 거야? 그치. 자기가 아기 키우는데 엄청 도움되겠지. 그렇다고 애기를 낳자는 건 아니고. 아니 국가에서 공동 육아를 지원한다는데 이런 혜택 덕봐야지.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나도 돕고 공동 육아도 하고 얼마나 좋아. 육아맘님들, 공동육아 엄마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아이의 사회성도 키우고 정보를 나누면서 이웃끼리 정도 돈독해진다는 공동육아. 과연 초보 엄마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영상에서도 자녀 양육 때문에 출산을 고민하는데요. 돌봄 시설이 부족한 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출산율은 0.81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복지부에서 전국 보육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양육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거나 늦은 시간에 퇴근했을 때 돌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돌봄의 장소가 없다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것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있어요. 결국 돌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독박 육아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일을 할 동안 아이를 맡겨놓을 곳이 없어서 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면 부모님에게 자녀 육아를 도와달라고 전화를 했잖아요. 아직도 좀 손자녀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은 학업이나 진로로 인해서 또 직장 관계로 인해서 주말 부부 하는 분들이 많은데 황혼에도 주말 부부 하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육아 때문에. 네, 그 이유가 손자녀들 황혼 육아 돌보느라. 때문에. 네. 그 복지부의 그 아까 실태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은 외조모부가 키우는 비율이 32.8%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친조모부는 16%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어르신들의 48% 정도가 네. 손주를 돌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육아를 보면서 실은 좀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취미 활동들을 하는 폭이 아무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아이를 맡기는 것도 좋은데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겼을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가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도 기관에 아이를 맡기기보다는 같은 돈이나 뭐 조금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부모님께 또는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믿을 수 있는 분한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잖아요. 그것도 또 부모들의 입장도 저는 또 이해가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부모님들의 조부모님들의 또 건강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육아 품앗이를 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공동 육아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늦게 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좀 빨리 낳으셨는데 이제 30대 후반까지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 사실은 기력이 상당히 약해져 계시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부모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또래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공동 육아를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 육아를 할 때 우리가 시설에서 육아를 할 때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들 성장 발달 단계가 다 다르거든요. 0세부터 3세까지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신뢰감, 애착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잘 되게 되면 성인이 됐을 때도 뇌 발달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0세부터 3세까지 애착관계하고 신뢰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동육아를 하면 부모님들이 재능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요리도 정말 잘하십니다. 피자빵을 만들더라도 부모님이 일일이 같이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직접 빵을 구워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 아이들이 서로 신체적인 접촉도 하고 애착관계를 좀 잘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공동육아 나눔터 근처에 한번 문의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네, 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또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 아이를 알려주는,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모두가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빠들도 또 참여도가 높다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독박 육아 대신 함께 즐겁게 키우는 공동 육아라는 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로 웃음꽃이 핀다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책놀이 활동을 했다. 너무 즐거웠다. 친구들이랑 신나고 즐겁게 놀았다. 매일매일 엄마와 여기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놀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이곳. 그렇다면 아이들만 신나고 즐겁게 노는 곳일까요? 우리 육아맘들은 어떠세요? 혼자 육아하려면 힘든데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육아를 하면 좀 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네, 좋아서요. 안녕하세요. KTV 생활엔 정책의 리포터 정들레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엄마들은 과연 누구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계실까요? 아무리 엄마가 슈퍼파워를 발휘해도 혼자서는 감당 안 되는 순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게다가 집에 있긴 싫어해서 키즈 카페를 보내기엔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오류동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들어서는 순간 키즈 카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장난감들이 한가득이었는데요. 여기 장난감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는 장난감으로 노는 게 아니라 놀이 프로그램을 한대요. 저와 함께 가서 즐겁게 놀아볼까요? 과연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우와, 안녕. 아이 듣고 만들기 잘할 수 있죠? 네. 자, 치렁이 굴로 들어가 볼래? 들어가 볼래요? 네. 자, 초프레이지. 아니 그런데 아이들 옆에 계신 이분들은? 네, 엄마들입니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이런 건 처음이긴 한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지금 같이 하는 것은 숨을 못 쉬어요. 수업? 아니죠. 교육? 아니죠. 바로 책놀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치렁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답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쳤어요. 끊어졌어요. 치렁이 많이 아프겠다, 그죠? 네. 네. 시간을 도달아 자연스럽게. 아무리 산만한 아이들이라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순간 눈도 반짝, 귀도 쫑긋,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요번에는 그냥 책 놀이 위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걸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활동 놀이를 하고 있어요. 책을 그냥 읽고 끝내기만 하면 왠지 서운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놀이는 책에 나왔던 지렁이 만들기. 개봉접기라고 해서 가운데 맞춰서 넣는 거. 그리고 다시 얘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너도 나도 반으로 접은 뒤에는 내면의 모서리를 어머님들이 살짝 이렇게 동그랗게 곱게 접어서 오려낸 종이를 정성스럽게 칠했는데요. 지금 뭐 만들어요? 어? 뭐 만드는 지렁이. 이 지렁이 이름은 뭐예요? 모르겠죠. 엄청 재밌어.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재미있어.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서 지렁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틀꿈틀. 오, 맞죠. 엄청 잘 가요. 아니,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랑 아이랑 함께 경주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누르면 안 되죠. 한 번 더. 조금 더, 여기까지. 한 번 더. 재밌어요. 집에서 해주기가 이게 엄마 혼자서 챙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이 앞에서 진행도 해주시고 아이가 만들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책에 대해서도 흥미도 느낄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일 나가고 케어를 하기 때문에 학원도 보내고 케어를 하기 때문에 잠깐 여기 오면은 아이가 혼자서 그림책을 보거나 친구들이랑 놀아서 잠깐 좀 숨 돌리고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아요.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막막하고 힘에 부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곳이 바로 공동육아 나눔터라는데요.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이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하는지, 또래 관계랑 어떻게 놀이하는지도 관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다른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흔히 말하는 육아템이나 육아 꿀팁 같은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놀면서 성장해 가는 동안 엄마들도 다른 엄마들과 더불어 성장해 갑니다. 다른 데서는 선뜻 꺼내지 못했던 속사정까지 훌훌 털어내면서 말이죠.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좀 접해주려고 여기 오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얘기가 잘 통하는 걸까요? 20년생 특징인가? 좀 코로나 시대였어서 우리 느리고 좀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또 이제 또래 친구들도 있어서 모방 효과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힘듭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얘기가 잘 통하는 걸까요? 애들의 성장 속도나 같은 비슷한 애들끼리 그런 건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이들에 대한 이제 좋은 정보도 얻어가고 같이 이제 아이들도 같이 모여서 친구 삼아서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는 친구가 생기고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는 바로 이곳의 이름은 공동육아 나눔터입니다. 육아에 지친 우리 어머님들 공동육아 나눔터로 놀러오세요. 네, 공동육아 나눔터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아이들도 양육자도 모두 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또 어머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 게 굉장한 보람을 느끼실 것 같고 또 내 아이와 또 아이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거든요. 전국의 공동육아 나눔터는 몇 곳이 운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전국에 39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가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 40개소가 더 추가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평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주말 또 야간 시간 또 방학 기간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나 부모는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방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놀이 활동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부모 교육이라든가 자녀 상담, 가족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시군구에 설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가족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는 1577-9337 번호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인근 가족센터로 문의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이들 또래가 비슷해야 이것도 지금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머님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또래랑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대부분 아무래도 미취학 자녀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또래 연령에 맞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동육아 같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들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예, 좀 소득을 좀 지원해 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에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년에 이제 부모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부모 급여 같은 경우는 0세에는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세가 되면 50만 원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좀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신설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좀 일정 수준 이하이신 경우에 소득을 보존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로를 하셔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셔야 되고요. 그다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하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키울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이런 제도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지원 대상은 이제 가구 요건하고 소득 수준하고 재산 현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단독 가구에게 먼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가구에게 일단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헛벌이 가구에게도 지원이 되어지는데요. 배우자 소득이 그 대신에 월 300만 원 미만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다면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각각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이 있어야 되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4천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거나 국세청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2억 미만, 그리고 소득은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예, 신청 방법은 국세청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QR코드 활용해서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정기 신청이라고 해서 또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기소득, 정기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다고요? 네,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이라는 게 있고, 이 법에 근거해서 아이돌봄이 분들이 집에 방문해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서비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사 방문 이게 아니라 아이를 순수하게 돌봐드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잘 키우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이고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 22년 기준으로 해서 2만 6천 명 정도 아이 돌보미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들어서 통계적으로 보면 7만 8천 건 이상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든든하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도 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제공이 되는 건데요. 네. 기본 서비스는 11,080원의 이용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동을 돌보는, 그러니까 등하원을 한다든가 준비물을 좀 보조해준다던가 임시로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돌봐준다던가 하는 것들에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돌봄에서 종합형은 14,400원의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종합형은 일반 아동 돌봄의 기본형에다가 가사 서비스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사 서비스는 집안일을 돕는 것이 아니고 아동과 관련해서 세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놀이공간을 청소한다던가 걸레질을 한다라든가 이런 가사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연간 960시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3개월 이상 그리고 36개월 미만의 아동들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월 80시간에서 200시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용료는 11,080원입니다. 그리고 가사 서비스는 제외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 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기타 정부에서 위탁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 어떤 돌보미 선생님께서 돌봄을 제공하시지만 쉼이 없이 돌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그 기관에 가서 돌봄 보조 활동을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기관에서 돌봄을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관들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육아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미혼부입니다. 혼자서 5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 전에 부모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저 같은 미혼부도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부모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출생신고 전이라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미혼부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혹은 법원에 확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서류를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의 등록 기간을 거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부모급여를 제공을 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급여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생신고라든가 아동양육 사항을 그 행정복지센터 지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체계적으로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공동육아 나눔터와 돌봄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호칭이 굉장히 비슷해서 좀 헷갈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정식적인 사업 명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사실 돌봄 공동체가 방점이 있는 것이고요. 돌봄 공동체는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조 모임들이 많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네. 이렇게 돌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은 마을에서 이제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품앗이형이라든지 마을 공동체형이라든지 주민 경제 조직형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품앗이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품앗이 모임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만약 모임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품앗이 모임을 이제 전통적인 품앗이 형태에서 따온 건데요. 세 가정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앗이를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앗이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족센터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거나 신청을 하시면 신규 품앗이 양성 교육을 진행을 한 이후에 품앗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음악놀이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뭐 미술, 오감 체험, 신체놀이, 숲체험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월 2회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소정의 활동비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녀 연령 또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어떤 철학
유아 양육관이 비슷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품앗이를 조직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주변에 새 가정이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가정은 가족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가족센터에서 품앗이를 같이 매칭시켜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공동체로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녀를 키우고 또 함께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공동육아 부모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공동육아 부모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예, 공동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신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운영 방법은 협동조합 정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원리는 부모님들께서 협의하시면서 공동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또 비용도 부담하시고 네.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는요 부모님들께서 아예 돌아가면서 아이를 다 돌보시는 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데는 선생님을 좀 고용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한 50% 정도 하시고 부모님이 또 50% 하시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여건에 맞게 좀 조율을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네. 선생님을 모시게 되면 비용이 발생을 네. 하는 건 이제 나눠서 같이 그렇습니다. 부담을 하게 예, 되는 거군요. 예. 맞벌이 부부들이 많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어떤 선생님이 좀 도움이 필요하시겠죠. 예, 네. 예, 네. 좋습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태양처럼 빛나는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조금 더 행복한 육아 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육아는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함께 키워야 된다는 사회적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육아에 대한 그 정보 교류뿐만이 아니라 마을 간 교류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세대 간 돌봄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많이 이용하셔서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공동육아 나눔터가 지역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힘든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육아 오늘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성장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육아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거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같이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